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오늘로 50일째가 됐습니다. 국회가 문을 닫은 지는 2달이 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장기 파행 책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지금 여야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이렇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문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퉜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못 박자라고 서로 맞서고 있어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장, 지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죠.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추경하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보자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집행하자는 얘기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의원 소환제도 얘기한 것도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재를 뿌린 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주말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국회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를 복원하는 거 정말 신뢰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를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의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의 변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국회 문은 닫아놓고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혐오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청문회든 아니면 특위 연장이든 국회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밖에서 목청 높여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이제 국회가 문을 닫은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서로 지금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원내대표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말은 잘한다. 네.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뭐 국회의원이고 정치라는 게 말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나경원 대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또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섰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저는 근본적으로 뭐 여당,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절대적 과제였는데 협치의 제도화에 좀 실패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50일째 국회 장기 파행의 가장 근접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3월 임시국회 이후부터 완전히 입법부 부재 상태거든요. 이건 한국당의 완전한 비토크라시다. 비토크라시. 이게 일종의 거부 정치라고 하는 어떤 정치학 용어인데 예.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무조건 반대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정치의 불능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이 저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비토크라시를 한국당이 일관하고 있느냐? 자, 저는 황교안 대표의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 집권 여당이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경제는 망가졌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황교안 대표의 총선 전략이거나 또는 그런 과욕이 결국은 지금 저런 한국당의 비토크라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침대 축구죠. 예. 우리나라 U20 어린 축구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데 예. 한국당은 지금 몇 개월째 침대 축구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그 뭐랄까 좀 심장을 진짜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런 침대 좀 축구는 골 넣어놓고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국민들도 이해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이 비난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원내 민생 입법 정책 추진 기획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반드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과제를 도출한 뒤 반드시 성과를 내는 원내 활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정책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국민 앞에서 함께 멋지게 경쟁합시다. 정운갑 의원 듣기에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서로 내 탓이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하는 것은 여야 공이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염두에 두는 측면이 있고 특히 1년여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어떤 지적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3당과 합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처리하라는 건 협상이 될 수가 없는 사안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또 그 경제 실정 청문회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서로가 대화가 되기 굉장히 뭐 어려운 그 새로운 안들을 계속 던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그러면 계속 왜 이렇게 그 평행선 내지는 여당에 대한 어떤 강경 일본도로 가느냐. 그 리더십의 부재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원내였다면은 이런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는 그런 어떤 통합된 한국당 안에서의 위치가 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저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안 돼 있는 상황들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나. 지금 뭐 최근에 일년에 보면 한국당 안에서 뭐 홍문정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장제원 의원도 아예 그냥 면박에서 지금 공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당을 한 방향으로 뭔가 끌고 가려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 전국을 쭉 순회하면서 문 대통령 제안한 그 회담의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당시에 1대1 회담을 제안해서 그걸 청와대에서 받았단 말이죠. 5자를 하고 1대1 하자 했는데 다시 조건해서 3자하고 1대1 하자. 이게 상당히 궁색한 형태로 되고 지금은 다시 들어가려는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간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국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라도 하는데요. 해야 한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이 그만큼 뭐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국회가 뭔가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비록 이제 여야 간에 합의는 못하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문은 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도 못 여는 국회는 너무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단 증상이라고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치를 논할 때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넘어가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배 끊기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권력도 똑같이 끊기, 담배보다 아마 더 끊기 힘들 겁니다. 권력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은 권력을 끊고 난 다음에 막 초조하고 빨리 어떻게 권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조바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20대 국회가 처음 총선 치러질 때 2016년 4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선거가 엉망진창이 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진박공천 때문에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력 잡고 얼마 안 있다가 한 5개월 남짓 지나고 난 다음부터 탄핵 국면이 탄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여당이 국회를 막 보이콧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당 스스로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분열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보수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무능력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 분열된 보수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극단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리고 나니까 이제 바로 선거 앞뒀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뛰기 시작하니까 뭔가를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물론 여당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의 무게를 따졌을 때 20대 국회는 아예 태생부터 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인 국회가 더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 네. 지금 단독 소집은 아니고 일단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다 지금 국회를 열자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을 뺀 국회 여는 소집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감청 고소원이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죠. 그렇죠. 바라던 바라는 뜻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국회 원내 복귀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지금 뭐 역부족인 것이고 리더십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야당과 다른 야당들이 나서서 감히 국회 소집을 뭐 단독 국회라도 해준다면 저는 뭐 따라갈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지금 이미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 뭐 비서실장 정무석 일체 연락 없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약간 진실공방처럼 가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또 강기정 수석이 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 안 했다. 예. 그러나 뭐 수석 부대표라든지 이현승, 황교안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시로 오늘 아침까지 통화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실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는 그 한마디 저는 말이 더 와닿았다고요. 이게 예. 뭔 내용이냐면요. 저는 권한이 없으니 황 대표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양석 대표를 수석 부대표 통해서 나온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로서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복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어떤 권한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자, 그동안 언론에서만 거론되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이 좀 확인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정기남 교수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와대가 야당에게 진지하게 와서 한 번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강행시켜놓고 그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실장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자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정무수석 여당에 여러 번 갔을 겁니다. 나는 이런 청와대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 실장 적어도 제1야당 원내대표면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5당 원내대표 같이 먹자 해서 내가 싫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초창기에. 이렇게 야당을 야당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부분은 청와대하고는 조금 입장이 지금 다릅니다. 정은갑 의원. 지금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청와대는 빠지라고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나경원 대표한테는 직접 연락을 못하고 정양석 수석 부대표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청와대가 곧바로 입장을 냈죠. 정양석 부대표, 그다음에 이현승 실장과 계속 연락을 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공방이 굉장히 좀 유치하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는데 앞서 이제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예. 그 앵커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보수의 그 중진을 만났던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재원 의원이 도대체 뭐냐? 예.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뭘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 예. 이미 정치하는 예.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분 진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황 대표보다는 나경원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는 훨씬 개인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대표가 그 대선 후보군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라는 측면이 그런 측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속담 전문가인 최수영 교수 듣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던 불감청 고소는 그때 당시에 좀 적절한 표현 같았습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아주 그래도 함축할 수 있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근데 국민들 듣기에는 네. 마음속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뭐라 썼느냐면 예. 형용 모순이라고 썼습니다. 이 형용 모순이라는 게 이제 사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니까 헤어지고 네. 뭐 둥근 사각형 혹은 뭐 따뜻한 얼음 뭐 이런 예. 것들인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표면적으로 다 애국, 민생 얘기하고 민주당과 청와대 통합 협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른바 형용 모순에 덫에 걸린 거죠. 국민을 사랑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야 되고. 근데 또 통합과 협치를 얘기를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청와대의 그 정무라인들이 저렇게 대놓고 야당을 무슨 그 국민 소환해야 될 대상, 물론 이제 그 청와대 청원 올라온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앞문도 걸고 뒷문도 닫는 상태에서 우리 야당을 기다린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형용 모순에 덫에서 어쨌든 양당이 탈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만나야죠. 예. 사랑한다면은 문을 열어야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이고 아주 그 표변한 그런 태도들은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부터 버려주는 것만이 그나마 하나라도 남아있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거다. 그래야만 국회가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 대부분은 둘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게 더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적으로 이 집권 여당이 잘못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양비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이제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게 발상 자체가 이게 반민주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국회에는요, 실정법도 있지만 이게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팩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 14대 때부터 정기특위가 있었어요. 14대 때부터. 30년 전이죠. 근데 다른 상임위는 의석수에 따라 구성하죠. 근데 정기특위는 유일하게 여야 동수로 구성합니다. 이 말은 이게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5대5니까 동수니까 통과가 안 되죠. 이게 관행이에요. 관습법도 실정법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회 관행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 왜 연동형 비례제? 이 제도가 이게 우월한 제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만 보고 국회 뽑는 게 아니고 야 나는 이게 정당은 정의당 지지하지만 인물은 민주당이 낫다. 인물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당마가 의석수 다 나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우월한 제도 개선도 아닌데 굳이 이걸 갖다가 도입해서 군소 야당들 의석수 좀 더 주려고 또 이게 민주당은 이제 공수처라든지 이걸 받고 이런 이게 해서 강제력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따라서 이게 선거법만 합의 처리한다. 이거만 이게 금방 파행 풀립니다. 그게 그래서 여당 잘못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게 꼼수로 의석을 이게 330석 늘리자. 이게 민평당 입장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연동형 비례 나눠주려고 의석수를 이게 더 늘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한 여당이 무조건 잘못이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어느 차량이 책임이 있느냐 해서 뭐 보험회사 조사합니다. 예. 그걸 뭐 과실상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적으로 이게 지금 집권당이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정치력을 누가 발휘하느냐는 건데 정치력 발휘할 주체는 항상 집권당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정권, 지난 2010년 당시를 보면은 그 당시 집권당이 얼마나 야당을 되게 뭐 대화의 상대로 상대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만하고 예. 뭐 두통의 정부라고 불려와가지고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교훈은 지금의 집권당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지금의 제1야당이죠. 한국당이 어떻게든지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이렇게 명분을 최대한 쌓아야죠. 명분을 쌓아가지고 그 명분을 거절하면 그때는 이제 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국민 소환 이런 언급 자체는 저도 국민 소환 제도의 도입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예. 이것을 좀 언급해 버리면은 뭐 이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좀 통큰 정치는 아무래도 집권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정기남 교수 한마디 좀 들으셨는데. 전에 저는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한국당의 저런 어떤 반대와 또 이런 투쟁이 오로지 지금 선거법인 것처럼 들려요. 저는 선거법 여야 합의 정신에 의해서 만드는 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당은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패스트트랙이 무슨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드려서 느껴지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틈만 나면 경제와 민생을 얘기해요.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는 뭐 경제 대전환위원회라는 것도 출범시켰어요. 다 좋아요. 그거 집권하면 하세요. 지금은요, 총선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당장 놓여있는 국회 추경이라든지 법안 심의를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딱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요. 관행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 유지하겠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회는 그 관행을 바꿔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안 여야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는 합의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에 개정을 못한 거잖아요. 합의 정신을 가지고 개정해 왔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근데 합의 정신이 한 번도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야 합의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의 선거법을 마치 처리한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말씀에 두 분이 반박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